운용도서관 회장님이신 이명호 박사님께서 대한제국 임시정부의 역사관과 역사서에 나타난 단군조선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실 텐데, 우리 박사님을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운용도서관이라고 하는 개인 도서관을 이렇게 운영하시면서 그리고 운용 역사문화 포럼을 이렇게 또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역사 문화 활동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공학 박사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우리 세계 한단학회에서 2년 전에 등사본 환단고기, 그러니까 이제 이기 선생의 주석이 달려 있는 등사본 환단고기를 발굴을 해서 그 내용을 발표해 주신 바가 있고요. 지금 이제 이게 운용도서관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뭐 총 소장하고 있는 사서가 한 2만 권 정도 되고, 그 중에 이제 역사서가 한 3천 권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150권 정도가 아주 희귀 자료, 100년 이상 된 그러한 희귀 역사서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일반인들이 이 도서관에 방문을 해서 그 책을 뭐 때로 이제 대여하기도 하고 복사해 가기도 하고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박사님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운용도서관 회장 이명호입니다. 대한사랑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논문 발표하게끔 도와주셔서 아주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논문 주제는 대한제국 임시정부 때 어떤 역사관을 갖고 어떤 활동을 했고, 또 거기에 나타난 그 단군조선의 역사가 어떠한 역사 내용이 되어 있는지 이걸 이제 주제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 상세히 나와 있는데 단군조선, 그러니까 고조선이죠. 이 실체와 그 역사서가 어떻게 망실됐는지, 그리고 고려와 조선시대 때 단군조선에 대한 역사 인식이 어떠했는지, 또 대한제국과 일제강점기 때 단군조선의 역사 인식이 어떠했는지 이런 걸 검토한 다음에 임시정부와 그리고 독립운동가들의 역사관과 단군조선에 대한 역사 인식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현행 교육부 검정 한국사의 그 단군조선에 관련된 역사 기술 내용하고 또 어떤 역사에 대한 인식을 했는지 이걸 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그 현행 한국사에 대한 그 단군조선 역사가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걸 강조하였습니다. 단군조선, 즉 고조선이 과연 그 실체가 있는가? 이건 뭐 이 강당사학자뿐만 아니라 여러 학자들이 참 그 말이 많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제대로 이렇게 밝혀지지 않냐면, 그 단군조선에 관한 많은 역사서들이 과거에 다 망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지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이 10여 년 전 국정교과서에 단군조선, 그러니까 고조선의 영역을 나타내는 겁니다. 나나에서 이 갈석산에 이르는 지역부터 해갖고 내몽고, 흑령강 상부에서 아무르강까지, 그리고 연해주와 한반도가 전부 다 이 고조선의 영역으로 이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렸던 지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물론 이제 자료가 이제 규원사에서 인용했지만 단군조선이 거수국으로서, 그러니까 제후국으로서 27개 나라를 건드렸다고 부여 고구려 여러 나라들 이 명칭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 2441년의 역사를 가진 이 고조선이 과연 실체가 있는가? 이거 문헌이 없기 때문에 참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학도이기 때문에 공학적으로 좀 유물을 갖고 좀 검토를 해봤는데요. 이 고조선의 그 지표 유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고인돌하고 이 청동검인데, 이게 고인돌과 청동검이 골고루 만주부터 해서 이 연해주라든가 이 한반도에 아주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고인돌은
전 세계 고인돌이 8만 기가 있는데 고조선 지역에 5만 기가 있고 남북한 3만 기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 고인돌의 이 상판의 무게가 보통 50톤에서 300톤 가는 아주 거대한 이런 이제 이 무덤 형식인데 이것은 그 당시 그러니까 2천 몇백 년 전에 당시의 기술로는 아주 첨단 그 토목 기술을 가진 그런 건축 기술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KBS에서 한 15년 전에 200톤의 그 해당하는 그 저기 고인돌을 모형을 만들어 갖고선 실제 사람이 끌어서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약 2,000명에서 3,000명을 동원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고인돌이 이 국가 단위에서 어떤 강력한 통치자가 이 권력을 갖고 조직이 있는 이런 거 아니면은 이렇게 5만 개씩이나 되는 이 어마어마한 수량의 이 고인돌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보더라도 고조선의 시체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또 하나는 이 청동검인데요. 이게 이제 지표유물로서 각 고인돌 무덤에서 이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비폐형 동검이라든가 세형 동검. 근데 보통 역사학자들은 그냥 동검으로만 보는데 이게 발굴 보고서에 의하면 이게 아연 청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연 청동으로만 되어 있는 이 동제품은 오로지 고조선에서만 출토됩니다. 근데 아연 청동 합금 기술이라는 게 어떤 정도냐면요. 일반 청동은 동이 80%에서 90%고 주석이 20%에서 10%를 섞는 게 일반 청동입니다. 근데 아연 청동은 일반 청동에다가 아연을 이제 7에서 24% 섞는 건데 동은 1083년도에서 용해되고 아연은 420도에서 용해됩니다. 그렇다면 이 아연 청동 합금 기술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첨단 기술인데 이게 이런 비파형동이나 세형동은 중국 지역에서 전혀 나타나지 않고 오로지 이제 고조선 지역에만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고조선은 서기전 1500년에서 1300년 전에 이 아연 청동을 이제 제조를 시작을 했고요. 로마는 서기전 20년에 동전의 아연을 사용했습니다. 그 중국은 송나라 때 와서 처음으로 아연을 썼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얘기하는 거 아니라 중국 그 4대 발명 보고서에 이 아연 청동을 송나라 때 썼다고 이렇게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 사실을 하면 깜짝 놀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국보 제141호 단유세문경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 구리 거울입니다. 이게 1960년도 그 충남 논산 고인돌 무덤에서 발굴됐는데요. 2400년 전 고조선 시대입니다. 이게 이 20cm 정도 되는 이 동경에 13,000개의 초정밀선이 조각되어 있는데 직선과 원입니다. 선폭이 평균 0.3mm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0.3mm가 어느 정도인지 좀 상상이 어려운데요. 이게 머리카락보다 더 가는 겁니다. 이걸 2,400년 전에 이걸 주물을 떠서 만들었다는 건 요즘 말하는 최첨단 그 반도체 나노 기술과 같은 겁니다. 이런 국보급 유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조선의 실체에 대해서 강당사학자들은 이게 국가가 없다고 하는 정도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마 이제 나중에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고조선은 유물로도 확실한 실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조선에 관한 그 역사서가 여기 보시면은 그 고구려 때부터 뭐 유기 100권, 신지 5권, 신지비사 이런 그 책명들이 다 우리나라 조선왕조실록이라든가 이런데 다 나옵니다. 근데 다 빨간 거는 다 없어진 거고요. 이제 이 까맣게 써 있는 태백일서라든가 동국통감 화랑새 이런 건 현재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없어졌냐면요. 고구려 멸망하면서 이 당나라가 이 고조선에 관한 그 역사서를 다 수거해 갔습니다. 이것도 그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시대 때 이 세조 때
이 당군에 관한 모든 이 역사서를 다 수거하라는 그 왕명이 떨어져 갖고요. 이때 모든 그 역사서를 다 수거해 갔습니다. 그리고 예종 때는 무려 이걸 갖고 있거나 뭐 본다든가 이러면은 이 사형에 처한다고 왕명을 이 정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조선에 관한 역사서를 다 없어졌는데 이게 또 3.7 일제 강점기 때 조선통독부에서 조선사 편수회를 만든다고 그래서 일본 헌병을 동원해서 왕궁에 있던 고대 사서라든가 뭐 개인 집에 있던 모든 사서들을 다 수거해 갖고요. 약 20만 권을 수거해서 다 불태워버리고 중정은 다 일본으로 갖고 갔습니다. 이래서 고조선의 역사가 다 망실된 겁니다. 그래서 이 고조선의, 그러니까 당군조선의 역사 인식을 어떻게 했는가, 이걸 이제 고려와 조선시대의 청고문헌을 좀 살펴봤는데요. 이 삼국유사, 제왕윤기, 고려사 전료, 동국통감, 규원사, 그 동사감목, 동국사락 이런 이 역사서들 전부 다 한문으로 되어 있죠. 이걸 좀 다 번역을 하고 다 읽어봤습니다. 고조선에 관한 부분만요. 근데 여기에 이제 고조선의 역사 인식은 어떤 형태였냐면요. 고려나 조선의 그 사서 편찬자들은 사대주의적 역사 인식을 갖고 있어 갖고 당군조선의 역사를 아주 간략하게 기록하고 그냥 기자조선을 중국 에서 온 기자를 갖다 높이 숭상하고 이 당군조선, 기자조선, 사만, 그러니까 사만도 신라를 우선시해서 신라, 고구려, 백제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 사만 정통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서 말씀드린 건 관찬 그 사서고요. 개인적으로 만든 이 삼국유사라든가 제왕윤기는요 좀 다릅니다. 여기는 당군조선은 굉장히 내세워갖고 유구한 역사의 나라로 중국과 대등한 위치에 있다는 역사 인식을 갖고 그렇게 고조선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조선 후기에 규원사는 서문에 뭐라고 써 있냐면 우리나라가 소중화 때문에 또 사대주의 때문에 나라가 엉망이 되고 있다. 이걸 탈피해 갖고요. 고조선, 만, 사만, 고구려, 조선에 이어지는 독립국가라는 역사 인식을 갖고 이 당군조선 47대의 그 왕명뿐만 아니라 역사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규원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당사학관 이걸 다 위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선 말경에 대동역사라는 역사책도 있는데요. 여기는 규원사를 인용해 갖고 당군조선의 역사를 좀 더 상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 조선 말이기 때문에 민족주의를 내세우고 계몽주의의 역사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선에서 말해서 이제 대한제국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대한제국으로 있다가 한일합방돼서 일제 강점기가 됐는데 이때 당군조선에 대해서 어떤 역사 인식을 갖고 있는가 이걸 좀 살펴봤습니다. 대한제국 때는요, 약 22종의 이제 역사서를 펴냈는데요. 물론 이제 세계사도 있습니다. 근데 근대 교육을 이제 지향을 해갖고 학교도 이제 설립하면서 역사서를 많이 이제 펴내는데 대표적인 게 보통교과 동국역사, 동국사략 이런 역사서가 있고요. 개인적으로 또 펴낸 것도 동사제강, 조선사략, 해동실록, 조선역사 이외에 한 10여 권이 더 많습니다. 근데 이때 고조선에 관한 이제 이 역사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서술했는가 보면요. 대한제국의 역사 교과서는 이제 대한제국이 청나라부터 독립해서 이제 제국이 됐다는 이런 독립심 때문에 중화 사대주의 역사의식을 벗어나갖고 그래도 그 역사의식을 벗어나지 못해갖고 당군조선을 매우 간략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자조선과 위만조선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 한일 합방 후에는 그 동사재간 같은 책을 보면은 과거에 그 서만 정통을 고수하고 있지만은 이 조선총독부의 압력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임나임법부서를 받아들여갖고 이 식민사관을 추종하는 이런 역사 내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 한일 합방 후에도 개인적으로 그 역사서를 펴낸 사람이 한 10여 명 됩니다. 그 중에 이제 그 조선사략 같은 역사는 개인적으로 펴낸 건데 여기는 이 민족의식을 고치고 하고자 당군 조선의 역사를 아주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 10여 페이지 이렇게 기술하고 있고요. 또 이 조선 역사는 이 저자가 기자조선이 실체가 없다고 판단해갖고 역사의 정통을 당군조선에서 부여 삼환으로 이어지는 역사를 기술하고 기자와 위만조선은 당군조선 말기 사건, 일종의 정치적 사건으로 간략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이 민족 정기를 고취하는 역사서가 많이 발간되니까 조선통독부에서 이거 안 되겠다. 식민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조선사 편수회라는 걸 설립을 해갖고 이 조선사라는 걸 역사서를 펴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물론 다 아시겠지만 이병도라든가 신석호 이런 사람들이 이제 참가해서 이제 일본 그 역사학자들로 그렇게 만드는데 이 조선사는 35책 그러니까 35권입니다. 이 방대한 역사서를 썼는데 여기는 당군조선은 전혀 기술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삼한을 신라국으로 백제부터 우리나라 역사가 시작됐다는 걸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대한제국 때나 이 일제강점기 때도 이 고조선에 대한 역사를 많이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그 독립응원 운동가들은 어떠한 역사관을 갖고 있고 또 당군조선에 대해서 어떤 역사를 기술했는지 이걸 좀 살펴봤습니다. 이 임시정부 때 정식으로 역사서로 이렇게 발간한 게 배달족 역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주 희귀한 책이라서 이 국립도서관에 한 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본 적도 없을 거고 또 그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모를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다 이제 그 고조선 부분에 번역을 해갖고요. 그 논문에 실었는데 약 한 그 10페이지 정도의 아주 상세한 고조선의 역사가 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김교현도 이제 이 배달적 역사를 맺는 참여한 사람인데 이 사람의 신단실기라든가 그다음에 신채호의 이제 조선 상고사 그다음에 그 배달적 조선 정사 박은식 선생의 한국 통사 또 한국 역대 소사 이런 이 임시정부 시기의 그 역사서를 이렇게 보면요 고조선이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냐면요 그 특히 그 배달적 역사는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민족이 당군의 후예이며 여러 부조로 형성된 당군조선의 중심 부족은 부여족이고 중국의 한족과 다르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선과 대한제국 때의 사대주의와 매국 사학 역사 인식을 탈피해 갖고 당군조선의 역사를 그 많은 그 문헌에 근거해 갖고 상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당군조선 부여 삼한의 이런 역사 전통으로 신라보다도 부여 고구려 역사를 많이 이렇게 전환되어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임시정부의 역사관을 보면요, 이 사진이 배달적 역사라고 임시정부 때 이거 발간한 역사서입니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고요. 국립도서관에 이 한 부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 민족의 시조인 환인 환웅의 그 환국 시대 이걸 신시 시대라고 표현했고요. 당군조선의 그 배달 시대라는 5,000년의 그 유관 역사의 그 주권 국가임을 각성시켜 갖고 민족적 우월감을 갖고 국내 우리 국민이 독립운동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고조선의 역사 내용이 한 10페이지에 걸쳐서 이렇게 상세히 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임시정부 역사관으로 보면요, 여러 부류적으로 형성된 당군조선의 중심 부족은 부여족이고 당군조선 부여 사만으로 이어지는 역사 인식으로 신라를 우선시하던 사대주의와 매국적 역사 인식을 배척하고 고구려 백제 중심의 역사로 전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책을 보면 외국에 대해서도 이렇게 기술한 게 있는데, 외국이라든가 우리 민족 외의 다른 민족에 대해서도 정치 체제와 문화 종교에 대해서 어떤 편향성도 없고 보편적이고 공정한 민주주의적 역사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현행 교육부 검정 한국사의 당군조선을 어떤 식으로 역사 인식을 하냐면요, 요 참고문에는 2014년 교육부 검정 한국사하고요, 2017년 그 국정교과서 한국사하고 2020년 교육부 검정 한국사 요 세 개를 전부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근데 이 참 한심한 게요, 제가 이 논문을 쓰면서 우리나라 정부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조선이 약 2000년, 400년의 그 당군조선 역사를 갖고 있는데 딱 반 페이지, 어떤 건 한 페이지 정도를 기술하고 있어요. 이게 정부와 학계가 당군조선과 고대사의 역사를 이렇게 인식이 무지하고 또 왜곡되어 있는 이런 민족적인 역사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약 5천 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 역사 교과서에 2분의 1, 약 300페이지 중에서 350페이지 중에서 반이 18세기 이후의 역사이고 좌우정파 역사관에 아주 매몰되어 있어갖고 이 공정성과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5천 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이 우리나라의 역사 교과서가 반이 200년의 역사를 다 쓰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근대사와 현대사. 그래 고대사가 아주 실종되어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요, 그 현행 한국사의 결론입니다. 한국사에 대한 당군조사의 역사를 좀 재정립해서 다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헌법 전문에 보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서 이런 내용이 쫙 써 있는데, 이 대한민국의 임시정부의 역사관이 하나도 들어있는 교과서는 없고, 우리나라 교육부 검정교과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을 이어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겨우 반 페이지 소설같이 써놨으니까 제가 이렇게 좀 흥분해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식으로 역사서를 맺는다는 건 좀 정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그 당군조선의 역사를 좀 더 재인식하고, 교과서를 과거에 있던 그 많은 문헌들 엄청 많이 있습니다. 임시정부에서 발간한 교과서라든가 대한제국 때 발간한 교과서라든가 조선 때 발간한 동국통합 이런 많은 사서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지금 교육부 검정 한국사를 이렇게 보면 맨 뒤에 집필진 17명, 18명의 명단이 쫙 나 있고, 참고한 사서들이 다 한 50여 가지 사서들이 써 있는데, 우리 임시정부 교과서라든가 대한제국 조선시대 이런 역사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다못해 동국통감을 봤다든가 무슨 이런 고대 우리는 역사서를 봤다는 내용이 전혀 문헌 목록에 없어요. 이래갖고서 무슨 교과서를 만들었는지 참 제가 좀 한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에 많은 문헌을 아직도 도서관에 국립도에 다 갖고 있는데, 이걸 좀 봐갖고 좀 더 우리나라 검정 교과서를 제대로 좀 만들어서 젊은 사람들이 제대로 우리나라 역사를 배울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강당사학자나 재야사학자들이 좀 더 이 문제에 대해서 학술 토론도 하고 그래서 교과서를 갖다가 수정해서 발급하도록 이렇게 좀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발표 잘 들었고요. 우리 지금 오늘 하는 이 발표는 전부 이렇게 토론자가 이렇게 따로 없고 사회자가 이제 토론자의 역할을 이렇게 겸하면서 하는데 시간이 촉박하고 뭐 발표자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세세하게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그런 그 토론의 모습은 사실은 좀 보여드리기 어렵고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몇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고조선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그러한 그 여러 가지 사서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또 특히나 이제 임시정부 때 그리고 대한제국기 때 일제강점기 때에 있었던 우리 그 역사 그때 발간됐던 역사 사서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런 사서들을 사실은 이제 우리가 발표하시면서도 이제 우리가 뭐 언뜻 이렇게 느낀 건 뭐냐면 이 고조선에 대한 인식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좀씩 이렇게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이제 당연히 대두가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그 행촌 이함 선생의 저서인 단군세기를 기준으로 해서 단군의 어떤 정사를 기준으로 놓고 다른 사서들에서 고조선을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지 그런 식으로 이제 분석이 들어가면 뭔가 이렇게 조금 더 체계가 잡히는 그러한 그 해석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발표하신 것 중에 우리 이 박사님께서 이제 단군조선의 역사가 2,400여 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단군세기의 기준으로 보면은 2096년이죠. 근데 이제 왜 그렇게 길어졌냐? 아까 이제 그 슬라이드를 보니까 기원전 2333년 전 이렇게 무진년부터 기원전 108년 위만조선이 망하는 이 시기까지를 이제 단군조선으로 이렇게 보신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보통 말하는 단군조선은 이제 그렇게 보면 이 이제 연대상의 어떤 그런 뭐 오류도 되고 또 이제 우리가 우리 어떤 자주적인 사관에서 볼 때 위만조선의 역사 뭐 이런 것을 이제 우리 역사에 이렇게 편입시켜야 되는 그러한 그 모순도 이렇게 발생하고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군세계에 나와 있는 그 사만의 역사, 그 사만 중에서도 진한 이 진조선의 역사를 우리가 이제 일관되게 기준으로 삼고 이야기하면 나머지 뭐 위만조선이다, 기자조선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저절로 이렇게 사실 굉장히 복잡하지만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없어서 빨리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요. 이제 오늘 그 말씀해 주신 그 소개해 주신 것 중에 이제 굉장히 그 소중한 자료가 한 권이 있는데 바로 임시정부에서 이렇게 발간한 배달족 역사라고 하는 책을 이렇게 소개해 주셨죠. 그래서 배달족 역사 보면 그 138쪽부터 이제 그 내용을 쭉 소개하고 계신데 그래서 제1장에 뭐 신시시대 2장에 신인이 내려옴 해서 이제 단군조선의 역사가 이렇게 이달은 배달 시대죠.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1장은 신시시대, 2장은 배달 시대. 하여튼 그 용어상에 약간 혼돈이 있는데 환웅의 배달 시대와 단군조선의 그 시대, 단군조선 시대를 이렇게 쭉 그 여러 가지 챕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떠한 그 역사, 과거 사서에 어떠한 것을 참고로 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그런 것들을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주면은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도 보면 이제 140쪽에 보면 제9과 단군의 붕어 여기에 보면 경자년 3월에 단군께서 아사달에 들어가시어 신이 되었고 하늘로 돌아가시니 군주로 재임하신 게 93년이요 인간으로 사신 것이 217년이었다. 뭐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사실은 단군 세계에서는 단군 왕금의 그 수명 그 성수가 이렇게 121세로 이렇게 계산이 되고 있고 38세에 단군으로 제위에 오르시고 93년을 단군으로 계셨으니까 이제 121세가 되는데 여기는 이제 217년이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도대체 출처 어디냐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위에도 보면 제6과에 단군왕금의 그 네 왕자가 이제 분명히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알기로 네 왕자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은 이제 규원사화인데, 이것이 이제 규원사화를 보고 그렇게 한 건지 그런 것들도 조금 분석이 되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논문이 지금 전체적으로 책을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쪽으로 조금 기술이 된 감이 좀 있고, 이 부분을 조금 더 이제 어떤 그 논문이 되게 좀 더 좋은 논문이 되게 하려면 그러한 그 저자의 논지, 그 어떤 그 의견, 그저 주장하는 바를 객관적인 근거로 이렇게 해서 그걸 좀 더 자세히 분석을 해주면 더 이렇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일 첫 번째 과제의 발표를 마치고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